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단 3년 만에 나이 들어가던 제가 마치 시간을 거꾸로 달린 것처럼 변했으니까요. 피부는 탱탱해지고 살은 빠지고 눈빛은 반짝이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20대 때로 돌아갔습니다. 야, 너 진짜 뭐 했어? 고급 시술이라도 받은 거야? 미국에서 3년 만에 저를 다시 본 친구가 제 앞에서 동공 지진을 일으키며 한 말이에요. 그 표정에는 믿기 어려운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한국에서 살았을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는 진지하게 한 발짝 다가와 묻더군요. 나도 한국 가서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과거와 현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의 저, 그리고 지금의 저,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변화와 놀라운 순간들. 오늘 그 변화를 만든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3년을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보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39살이 되던 해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 전까지의 제 삶은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 평화롭긴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이었어요.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몸과 마음이 축 처진 그런 느낌이랄까. 제 고향은 말 그대로 자동차 사회였어요. 집 밖을 나서면 무조건 차가 있어야 하는 곳. 하루 대부분을 차 안에서 보내고 걸을 이유가 거의 없는 도시였죠. 출퇴근은 당연히 차, 장 보러 가는 것도 차. 심지어 집 앞 편의점에 잠시 뭘 사러 갈 때도 차를 타고 나갔어요. 몸을 움직일 일이 정말 없었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제 다리는 그저 차에서 내려 문 열고 집에 들어가는 용도랄까. 늘 어딘가에 앉아 있거나 차 안에 있는 게 일상이었으니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활력은 사그라들었죠. 몸이 굳어가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식습관은 정말 말도 마세요. 그냥 엉망진창 그 자체였어요. 아침은 시리얼에 우유 대충 말아 먹거나 아니면 머핀 같은 빵에 커피 한 잔이 전부였죠. 배만 채우는 용도랄까. 점심은 늘 햄버거와 감자튀김, 여기에 빠질 수 없는 탄산음료. 아니면 기름진 샌드위치나 피자 한 조각이 기본이었어요. 야채라곤 찾아보기 힘들고 고칼로리의 염분과 설탕만 가득한 음식들이었죠. 저녁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는 지쳐서 뭘 해 먹을 엄두도 안 나고 그저 빠르고 간편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피자나 치킨 윙. 아니면 냉동식품을 돌려 먹는 게 다반사였죠. 온통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들이 제 하루 세 끼를 꽉 채우고 있었어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도 입맛은 점점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악순환이었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몸이 망가지는 건 당연지사였어요. 야근은 일상이었고 스트레스는 하늘을 찔렀죠. 당연히 운동은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것도 겨우 해야 하니까 하는 억지 운동이었어요. 하루 걸음수는 2000보도 채 되지 않았죠. 만보, 그건 다른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38살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를 42, 45쯤으로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도 영락없는 칙칙한 아줌마 그 자체였죠. 피부는 늘 건조하고 푸석푸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뭘 발라도 흡수되지 않는 느낌이랄까. 체중은 점점 늘어나 턱선은 온데간데 없고 둥글게 퍼져갔고 전반적으로 생기가 없고 축 처진 모습이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어요.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에서 1년간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고를 보게 됐어요. 솔직히 반은 모험심이었고 나머지 반은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했고 2달 뒤 꿈만 같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이, 그냥 1년만 있다가 돌아오자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시차 때문에 피곤할 법도 한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한국 사람들의 피부였어요. 밤 비행기로 도착해서 잔뜩 지쳐있던 저와 달리 저를 마중 나온 담당자의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맑고 투명했고요. 공항 직원분들도 심지어 커피 한 잔 사 마시려고 들른 카페 점원분도 지하철 승객분들까지 다들 피부가 맑고 윤기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유전자가 다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유전적으로 피부가 좋은 사람들인가 보다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유전자의 문제가 아닌데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생활 방식 자체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려.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음식도 낯설고 모든 게 불편할 것만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몸은 점점 편안해지고 활력을 되찾는 느낌이었죠. 마치 제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랄까. 가장 먼저 바뀐 건 바로 식습관이었어요. 진짜 이거 엄청 중요해요. 아침마다 학교 앞 식당에서 나오는 따뜻한 미역국에 밥, 김치,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을 먹는 것이 저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미국에서 시리얼이나 머핀으로 아침을 대충 때우던 저에게는 이렇게 따뜻하고 정갈한 식사가 너무나 낯설었지만 신기하게도 속이 정말 편안한 거예요. 시리얼 먹으면 늘 허기지고 속도 쓰렸는데 미역국 한 그릇 비우면 속이 든든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랄까. 처음엔 김치의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매일 먹지 싶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입맛이 김치에 완전히 적응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하루라도 김치를 안 먹으면 막 허전하고 다른 반찬보다 김치에 먼저 손이 가는 마법이 일어났어요. 발효식품인 김치가 장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점심에는 회사나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를 먹었는데 매일매일 다른 국과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갈비탕, 비빔밥 종류도 어쩜 그렇게 많은지 놀랐던 건 거의 모든 식사에 채소 반찬이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시금치, 콩나물, 숙주, 도라지 등 미국에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나물들이 제 식탁에 잔뜩 올랐죠. 이 나물들이 또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단백질과 채소가 균형 잡힌 식단 덕분에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았어요. 건강한 식습관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저녁에는 종종 동료들과 삼겹살집에 갔어요. 고기를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서 향긋한 상추 위에 올리고 마늘, 고추, 쌈장을 곁들여 한 쌈 가득 싸 먹는 그 방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즐거운 행사 같았어요. 다 같이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저를 자연스럽게 한국 술자리 문화에도 익숙하게 만들었죠. 처음 마셔본 소주와 맥주도 나름대로 재미있었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도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매 끼니 신선한 채소와 발효 음식이 빠지지 않으니 기름지고 달고 짠 패스트푸드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거의 먹지 않게 됐어요. 굳이 찾아서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지는 식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놀라웠던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물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식사 중에도, 대중교통으로 이동 중에도,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다들 손에 물병이나 컵을 들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주변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됐어요.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는 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신기하게도 건조했던 제 피부가 점점 촉촉해지고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물만 잘 마셔도 피부가 달라진다니까요. 미국에서는 모든 이동을 차로 했지만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는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하철역까지 걷고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도 계속 걸었죠. 하루 8,000보에서 10,000보는 이제 기본이 됐어요. 처음에는 미국에서 워낙 안 걷던 몸이라 힘들고 다리가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다리 근육이 탄탄하게 붙으면서 체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칙칙하고 무거운 몸이 아니라 가볍고 활력 넘치는 몸으로 변해갔죠. 건강하게 걷는 습관은 살도 빼주고 몸의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피부 관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집 근처에 피부과 미용실 약국이 정말 가까이 있었고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하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죠.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 자외선 지수를 확인한 뒤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이제는 저의 습관이 되었어요.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한국 여성들이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일상적인 습관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의 찜질방과 온천 문화는 정말 최고예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땀을 빼면 온몸이 개운해지고 피부는 부들부들해져요. 특히 주말마다 찜질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최고의 힐링이자 회복 시간이었어요. 피로가 싹 풀리고 몸 안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랄까. 한국의 조상들도 다양한 천연 재료로 피부를 관리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이어져 온 지혜가 현대에도 통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사계절이 정말 뚜렷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계절 변화도 저를 건강하게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길을 걷다 보면 마음까지 환해지고 설렘 가득한 에너지가 차올랐어요. 시원한 팥빙수와 에어컨 바람 속에서 더위를 이겨냈고 한강이나 시원한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면서 에너지를 충전했어요. 단풍이 곱게 물든 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기고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죠. 추운 날씨에는 따끈한 호빵이나 길거리, 어묵 국물로 몸을 녹이며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붕어빵 맛집 탐방도 빼놓을 수 없죠.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 속에서 저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갔어요.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계절에 맞는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게 된 거죠. 무엇보다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건 바로 사람들의 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잖아요. 직장에서 밥 먹었어요 하면서 제 끼니를 챙겨주는 동료 감기에 걸렸을 때 말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는 선배 명절에 초대해주는 이웃분들. 이런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들이 지쳐있던 제 마음을 치유해줬어요. 삭막했던 미국에서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따스함에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 덕분에 제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웃는 날이 훨씬 많아졌어요. 거울을 보면 더 이상 찡그린 표정이 아니라 생기 있고 활짝 웃는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외모 변화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행복해서 예뻐지는 기분이랄까. 3년 만에 미국에 돌아갔을 때 공항에서 저를 본 친구는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어요. 야, 너 진짜 무슨 피부과 다녔어? 살도 빠지고 피부가 완전 달라졌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살았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나도 한국 가서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를 본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한참을 보시더니 울컥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한국이 너한테 정말 잘 맞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외모만 젊어진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식사, 걷는 즐거움, 꾸준한 피부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과의 교류,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까지 다시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 사람이 변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젊어집니다. 혹시 지금의 생활에 지쳐서 변화를 원하시나요?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때요? 아마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을 보며 저처럼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더 밝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